저희 순천병원이 4병원을 합치하면 저희도 그랜다이저급? 안녕하세요.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감염내과 김태형 교수입니다. 예, 사람들이 항상 만나면 첫인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바쁘냐, 또 옛날에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얼마나 바쁘냐, 더 옛날에는 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드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이런 전염병은 항상 있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감염내과는 평상시에 그런 상태를 정비하고 이런 일 자체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환자들의 하루하루의 상태를 평가하고 감염 항생제 치료의 적정성을 추구하고 또 감염 관리 같은 경우도 직원들이 손 씻기를 잘하는지 독려하고, 어제도 제가 이렇게 직원들 노출자 조사하면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려야 되거든요. HIV 에이즈에 감염된 환자분들을 돌보고 또 이분들한테 차별 없이 진료를 베푸는 일이라든지 감염 관리, 감염내과 하는 일이라는 거는 특정한 상황에서의 의료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의사가 환자한테 안전한 진료를 이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저희 학계에서도 이제 순천향이 이제 감염내과나 감염 관리에 대해서 이제 억척스럽게 잘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인적 자원이나 또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을 때부터 시작을 했던 병원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었고 4병원을 합치하면 저희도 그랜다이저급? 저희는 의료원 체계로 그냥 집단 지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저희가 4병원이 아침마다 같이 회의를 해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감염관리 지침을 만들고 시스템들을 이제 공유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같은 의료원 병원이니까 공문 하나 만들어 놓으면 4병원이 같이 쓸 수 있거든요, 모든 자료를.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저희 병원이 이제 하나의 모델이 됐던 것 같아요. 감염 관리를 쟤네들처럼 하면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도 하더라, 이런. 중앙의료원에서 여러 가지 국제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데요. 정말 제가 본 순천향 국제 협력은 정말 최상급이다라고 할 정도로 훌륭하게 하고 계신데, 페루라든지 아르헨티나, 중남미 국가들, 또 아프리카, 또 캄보디아 의료기관의 대응을 좀 소개하고, 우리가 자원이 많아서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것들을 했다가 아니라 우리도 굉장히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함으로써 좀 이렇게 겸손하게 저희가 공유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의료원도 과거에 원조를 받는 병원이었죠. 여러 가지 원조를 받아서 모자보건센터도 건립하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 의료원도 이제 다른 나라에 또 지원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요. 우리도 남을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의국가 됐다는 것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그쪽 지역에서도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지원이나 자원 이런 것들을 많이 아쉬워하셨던 것 같고요.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일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같은 사태가 생겼을 때는 이런 것들을 민간 의료기관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방역 당국이나 보건소나 이런 데서 많이 스크리닝 역할을 해주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한다면 어떤 장소에서 하는지, 누가 하는지, 저희도 이제 자원을 해서 생활치료센터를 지원했다든지, 또 검사를 하는 그런 시설을 저희가 운영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또 지역사회 보건에 저희가 기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국민으로서의 자발성과 또 정부의 어떤 기획, 이런 것들이 또 맞물려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아마 한국 모델에 대해서는 좀 더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프랑스어를 배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언어에 그렇게 관심이 있거나 재능이 있거나 좋아하진 않았어요. 저는 감염내과 의사고 제가 하는 것들에 더 집중을 하지, 이제 언어 쪽에 제가 어떤 소질이 있는 건 아닌데, 그게 저한테 줬던 영향은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게 빅토르 리고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거든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을 이제 소개할게요. Cosette, voici le moment venu de te dire le nom de ta mère. Elle s'appelait Fantine. Retiens ce nom-là, Fantine. Mets-toi à genoux toutes les fois que tu le prononcerais. Elle a bien souffert. Elle t'a bien aimé. Elle a eu en malheur tout ce que tu as en bonheur. Ce sont les partages de Dieu. Cosette, 드디어 너의 어머니의 이름을 말해줄 때가 되었단다. 그녀의 이름은 판틴이었다. 이 이름을 꼭 기억해라, 판틴. 그리고 너의 어머니 판틴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는 무릎을 꿇어야 한단다.
그녀는 매우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았다. 그녀는 너를 사랑했었지. 그녀는 지금 네가 모든 행복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불행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었단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분기시란다.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세상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우리 문화권의 문화에 익숙하고 우리가 편리하고 우리의 다수의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에 이제 따라가죠. 그래서 아마 제가 감염내과 의사로서도 제가 보는 그런 굉장히 가련한 분들, 어려움에 처한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세상에는 다양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인내심,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대학병원의 어떤 그 미션 비전하고도 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인간 사람의 정신과 또 우리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분들, 아픈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넓힐 수 있었거든요.